예, 이번 시간에는 2020년 5월 24일 시행한 소방 전기기사 실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누전 경보기의 요 구성 요소하고 기능에 관한 표인데 요 빈칸을 갖다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요 구성 요소 4가지하고 그 4가지에 관한 기능을 갖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누전 경보기는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되면 수신기에다 통보를 해서 수신기에서 음향장치가 작동이 돼서 관계인에게 이제 통보를 해주고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요 누전 경보기죠. 그래서 누전 경보기는 크게 요 변류기하고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 변류기라는 것은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요 변환시키는 그런 장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류의 요 크기를 갖다가 변환시키는 장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변류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영상 변류기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구성 요소는 첫 번째가 바로 영상 변류기. 그래서 영상 변류기는 누설 전류를 갖다가 검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수신기는 누설 전류를 갖다가 미약하니까 감도가 좀 크게 증폭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음향장치는 누전이 발생이 되면 음향을 발해서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누전시 경보 발령. 그다음에 이 차단기구는 누전이 발생하면 전원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전원을 차단시키는 기능이죠. 그래서 누설 전류 발생하면 전원 차단.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주요 구조부가 비내화 구조인 대상물에다가 요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하고자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기관식 요런 그 감지기 설치 기준을 보면은요. 자, 여기가 일종의 경계구역이 되겠죠. 자, 이 경계구역에 이제 공기관을 갖다 설치하는 거죠. 여기서 검출부가 있으면 이 공기관을 이 경계구역에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하고 다시 검출부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발신기가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신기하고 이 검출부하고는 배선이 4가닥이죠. 2가닥이 갔다, 2가닥이 되돌아온 거죠. 즉 회로선하고 공통선 2가닥이 갔다가 2가닥이 되돌아와서 여기에 종단 저항이 설치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기준을 보면은요. 요게 지금 공기관이죠. 그래서 이 공기관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관이에요. 요걸 우리가 중공동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관은 가운데가 텅 비어있고 그 이중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구리관의 요 외경은 이건 1.9mm 이상이죠. 그 다음에 요 구리관의 요 두께는 요건 0.3mm 이상. 요거 또 같이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구리관하고 요 구리관 동관끼리 공기관끼리의 거리는 비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6m 이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내화 구조, 그러면 9m 이하죠. 그다음에 요 경계구역의 벽하고 각 변하고 공기관과의 요 거리, 요건 1.5m 이하죠. 그다음에 요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20m 이상. 근데 총 길이는 100m 이하가 돼야 되죠.
꼭 이거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검출부는 벽을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해야 되는데 요게 5도 이상 이렇게 기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5도 이상 기울면, 경사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설치 높이죠. 요 검출부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라, 0.8m 이상, 1.5m 이하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가번에 보면은 공기관의 노출 부분의 길이, 노출 부분은 20m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출 부분은 20m 이상. 자, 공기관의 길이는 최소 100m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가 되는 거죠. 근데 다는 각 변하고 공기관하고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돼야 되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죠. 지금 여기 비내화 구조예요. 비내화 구조는 6m 이하,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9m 이하죠. 그래서 여기는 비내화니까 6m 이하. 자, 공기관의 요 두께, 요 공기관의 두께는 0.3mm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께는 0.3mm 이상, 바깥지름, 요 바깥지름은 1.9mm 이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요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놓고 이 수치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이 기입을 해보는 것도 좋은 암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관식, 요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 설치 기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은 3번 가죠. 자, 이 3번은 한국전기설비 규정해가지고 KEC라고 하죠. 요게 그 2021년 1월 1일부로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 그 출제 문제가 접지 전극에 대한, 접지저항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접지저항 그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요 3번은 그 새로운 규정에 따른 새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 우리가 KEC라고 하죠. 식별호 때는 상, 우리가 전에는 R상, S상, T상 했죠. 그 상하고 문자의 색상을 나타내는 표인데 번호에 따라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R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L1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S가 L2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T상이 L3로 바뀌었죠. 접지는 그대로, 접지 그대로 맞는 거죠. 아, 접지가 아니고 N상이 이게 중성선이죠. N은 그대로 N이 되는 거고, 접지. 접지가 우리 접지 도체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요 L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상인데, 색상이, 요 색상은요, 여러분이, 갈아엎는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갈아엎는 흙, 그 다음에 회쳐먹는 청어,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이게 갈색, 흑색, 회색, 청색 순이거든요. 그래서 1번이 이게 갈색, 갈아엎은 흙, 그래서 흑색, 그 다음에 회쳐먹는 청색, 그래서 회청, 그래서 갈흑, 회청. 그래서 L1이 갈색이 돼야 되고, L2가 흑색, L3가 회색, 그 다음에 그 중성선 N이 청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접지 도체는요, 이게 선이 있으면,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이 녹색을 칠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시 녹색. 이렇게 번갈아 녹색, 노란색, 녹색, 노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전선의 요 식별에 관한 그 내용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갖다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감시전류하고 요 동작전류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수신기 있으면 이쪽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는 발신기에 요 단자대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두 가닥이 가죠. 하나는 회로선, 하나는 공통선이 가겠죠. 자, 그럼 감지기 쭉 연결하고 요놈이 발신기로 가서 종단저항이 발신기에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종단저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요 감시전류 있죠? 그래서 이 감시전류는 요 릴레이 저항 플러스 배선 회로의 저항 플러스 종단 저항으로 뭐를 나누는 거냐? 회로의 요 전압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동작전류. 자, 이 동작전류라는 것은 요건 릴레이 저항하고 요 배선 회로의 저항으로 회로의 전압을 나눠주는 거죠. 해서 요 평상시에는 감시전류가 흐르는 거죠. 화재가 발생하면 동작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래서 요 평상시에 감시전류는 여기서 요게 회로선이면 플러스에서 쭉 감시전류가 계속 흐르는 거죠. 일로. 종단저항도 지나는 거죠. 그래야 다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그러면 동작전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 감시전류 계산할 때는 요 종단저항도 지나치기 때문에 종단저항을 포함을 하는 거죠. 저항을. 근데 이 동작전류는 예를 들어서 이 감지기가 동작이 됐다. 화재가 나서.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죠. 화재가 나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 시에는 이 종단저항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동작전류를 갖다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여기 종단저항을 여기는 계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이 암기하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위를 여기 미리암페어로 하면은 요거 계산하면 암페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000을 해주면 1암페어는 미리암페어로 10의 3승 미리암페어죠. 여기다 1000을 갖다 해주는 거는 전류값을 미리암페어로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1000을 갖다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감시전류는 종단저항까지 포함하니까 여기 릴레이 저항이 550이고 배선 회로의 저항이 55옴. 그래서 요 11 곱하기 10의 3승 요게 바로 종단저항이죠. 여기서 지금 킬로옴이 나왔으니까 1킬로옴이라는 것은 10의 3승 오음이죠. 그래서 11킬로옴이니까 오음으로 고쳐주려면 10의 3승으로 해주는 거죠. 회로의 전압은 24V죠. 그래서 미리암페어로 하려니까 1000을 해준 거고 해서 2.07 미리암페어가 바로 그 감시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전류. 자, 이 동작전류는 종단저항을 뺀 거죠. 그래서 여기 릴레이 저항 555옴, 배선 회로의 저항이 55옴. 요 놈으로 회로의 전압 24V로 나누어주고,
이게 암페어가 나오니까 미리암페어로 고쳐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면 40mA가 바로 동작 전류값이 되는 거죠. 이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건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 합격하기 어려워요.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누설 동축 케이블에 표기되어 있는 기호의 의미를 보기를 찾아서 예를 찾아가지고 참조해서 쓰라는 거죠. 자, 저기 보시면 1번에 LCX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L은 리크예요. 리크에다가 Y만 하나 붙인 거죠. 그 다음에 C는 코엑시얼. 코엑시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코엑시얼 케이블. 요거의 약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L은 요 리키의 요 L자하고 C는 코엑시얼의 요 C자. 요 X, 요놈. 그래서 LCX. 여기서 리키라는 것은 이게 누설이라는 의미죠. 코엑시얼이 여기 동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케이블이죠. 그래서 요 LCX라고 하는 것은 1번은 누설 동축 케이블을 갖다 의미하는 거고요. 저 2번에 요 FR. 자, 요 F라는 것은 플레임이죠. 그 다음에 R은 레지스턴스. 우리 프랑스 영화 보면 레지스탕이라고 있죠? 저항하는 거예요. 즉, 화염에 저항한다고 그래가지고, 요게 바로 난연성 또는 내열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SS. 요 S는 셀프. 스스로. 그 다음에 S는 서포팅. 지지죠, 지지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지지하니까 자기 지지. 그래서 요 3번 SS는 자기 지지. 그래서 여기 20이라는 것은 절연체 외경이 20mm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D는 요건 특성 임피던스인데, 특성 임피던스는 55ohm이죠. 그 다음에 6번에 여기 14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1은 150MHz 주파수죠. 4는 이건 450 MHz. 그래서 요 14는 사용 주파수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요 6번은 결합 손실을 갖다가 표시한 거죠. 결합 손실 표시수.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여러분이 암기하기가 좀 어렵죠?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준을 요거 4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암기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암기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버려도 큰 문제는 없어요. 꼭 100점 맞을 필요는 없죠. 그래도 보셔야 되겠죠? 복도나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이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그 다음에 여기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요 무대부 부분. 설치 높이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 천장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시각 경보장치 요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나 아니면 전기 저장 장치에 의해서 점등되도록 할 거랬죠. 근데 이게 이렇게 통으로 설치 기준을 쓰라고도 나오지만 가끔은 요 가로넣기로도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이 복도라든가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요 거실, 요런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그 다음에 여기 무대부, 그 다음에 2m 이상 2.5m 이하, 이 가로놓기로 잘 나오죠.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 이런 건 가로놓기로도 종종 나와요.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자동 방화문 결선도인데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여러분, 이 방화문은 계단 쪽에 가면 이렇게 단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어떤 데는 이게 쌍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닫히면 이런 상태가 되죠. 이쪽이 이제 계단이 되겠죠. 계단 쪽에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이 벽 쪽으로 이게 열려가지고 벽 쪽에 아예 붙어 있는 거죠. 요게 이런 그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우리 말로 하면 이거 자석식이라고 하는 거죠. 벽에 전류가 통하면 이게 자석이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하고 딱 붙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열리지만 화재가 났을 때 여기 전류를 갖다 끊어주면은 이 자석이 안 되니까 얘가 스르르 이렇게 닫히는 거죠. 요는 마찬가지로 이건 양쪽에, 자석이 양쪽에 있는 거죠. 평상시에 이 벽으로 붙여 있다가 화재가 나면 전류를 차단시키니까 문이 스르르 이렇게 서로 닫히는 거죠. 이게 바로 방화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동방화문 1하고 자동방화문 2가 있죠. 쌍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솔레노이드, 요놈은 전자식이라는 거예요. 전자식. 자, 1번은 뭐예요? 요게 전류를 갖다가 평상시에는 통해서 자석식 상태로 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1번이 바로 요게 기동, 여기 보시면 공통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 방화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동선이죠. 그래서 1번은 기동이고요. 요 2번 보면은 이쪽하고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공통선. 그다음에 3번은 요게 화재가 그 발생이 되면 요게 이쪽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죠. 자동으로 전환되면 이쪽이 전류가 안 통하니까 이 자석이, 솔레노이드가 자석의 성질을 잃으니까 요놈이 바로 스르르게 전류가 끊기니까 요 자석이 안 되니까 이게 닫히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은 요거는 기동 확인선이에요. 요건 기동 확인 1이 되는 거고, 요 4번은 기동 확인 2번이 되는 거죠. 요 기동 확인은 각 문마다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이 하나면 기동 확인이 하나지만 요 문이 쌍문일 경우에는 기동 확인 1, 기동 확인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배선의 그 용도 1번은 기동, 2번은 공통선, 3번은 기동 확인 1, 4번은 기동 확인 2가 되는 거죠. 나는 A에서 C까지의 전선 가닥 수를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A는 방화문 하나만 담당하죠. 방화문 하나만 담당하면 기동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공통선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변동되는 거. 자, 방화문이 여기 하나예요. 하나면 공통선 하나 들어가고요. 기동선 한 가닥. 기동 확인 들어가야 되겠죠. 자, 방화문이 지금 2개를 담당해요. 2개를 담당해도 공통선은 어차피 한 가닥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지금 한 층에 방화문이죠. 방화구획을 하는 거니까 문이 동시에 다 닫혀야 되겠죠. 그래서 기동은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도 하나가 되는 건데 기동 확인만
두 개가 되는 거죠. 각각 기동 확인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 한 층이죠. 여기가 또 한 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공통선은 당연히 한 가닥이죠. 자, 기동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층당 기동이 된다고 그랬죠. 요게 두 개가 같이 기동이 되는 거죠. 층당. 그러니까 요 C는 요게 예를 들어서 4층이다. 여기가 5층이다 그러면 4층 기동선 하나, 5층 기동선 하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동은 두 개가 되는 거죠. 4층 기동, 5층 기동. 그 다음에 기동 확인은 각각 한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방화문의 개수만큼 그러면 4개가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A는 세 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B는 두 개 담당하는 거니까 두 가닥, 여기 네 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C는 이게 C죠. 7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하나를 담당하면 공통, 기동, 기동 확인. 두 개가 한 층에 있으니까 기동은 동시에 된다고 그랬어요. 공통 하나, 기동 하나, 기동 확인 두 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요 C는 공통 한 가닥에 층당 기동 하나씩 해서 기동이 두 개 층이니까 확인은 4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A는 지금 방화문 하나를 담당하니까 공통, 기동, 기동 확인. 그 다음에 요 B는 한 층이니까 공통 당연히 하나고 기동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했다. 같은 층이니까. 그래서 기동은 한 가닥. 기동 확인은 방화문이 2개니까 기동 확인 2. 그 다음에 요 C죠. 자, C는 C는 요 부분이죠. 자, C는 2개 층이니까 공통은 한 가닥, 기동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기동 확인은 층당 지금 기동 확인이 2개니까 저기서 지금 기동하고 기동 확인 2라는 것은 요거는 층당이에요. 한 층당. 그래서 2개 층을 담당하니까 곱하기 2. D는 3개 층을 담당하니까 곱하기 3을 해준 거죠. 이건 여러분이 굳이 뭐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출제가 되면 바로 여러분이 적용하면 돼요.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여기 1급 수동 발신기죠. 주어진 요 단자의 명칭하고 내부 결선을 완성을 해서 각 단자와 연결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요 LED 누른 버튼 스위치하고 전화 잭의 기능을 갖다가 간략히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단자의 명칭을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 응답 램프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응답 단자가 되겠죠. 응답 단자. 자, B는 응답 단자 옆에는 항상 지구 단자죠. 그 다음에 전화 단자. 그 다음에 공통선 단자에서 응지 전공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은 여러분이 여기가 응답 램프니까 응답용 접점이 되겠죠. 여기 지구용 접점이니까 여기 지구 접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게 극성이 플러스예요. 전화잭이라고 써는 요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이제 공통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전화잭 요 놈을 전화선 단자에 연결하면 되고, 자, 공통선은 응답 단자
발신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공통선이니까 전화잭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결선을 갖다가 완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응답선 단자, B는 지구선 단자, C는 전화선 단자, D는 공통선 단자. 내부 결선도는 쉽게 여러분이 작성하면 되고요. 기능 설명. 자, 요 LED라는 것은 수신기에서, 발신기에서, 이게 발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신기 여기, 이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 화재 신호가 들어갈 때 여기 빨간 LED 램프가 있어요. 이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 램프가 들어오는 것은 그 단자를 보면 여기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발신기 지구선 단자고 두 번째가 전화, 요 발신기가 여기 응답 단자죠. 응답 단자, 그 다음에 전화, 그 다음에 공통 회로에 있는데 이거는 제조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누름 버튼 스위치는 수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로 전달하기 위한 스위치가 되는 거고, 요 LED 램프는 발신기의 요 화재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해주는 램프. 그 다음에 요 이 전화잭은 지금 사용 안 해요, 거의. 그래서 이 전화잭은 화재 발생 시나 아니면 필요시에 수신기하고 연락이 필요할 때 쓰는 잭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해서 여러분이 각 부분의 명칭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